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부실랭입니다. 제가 이번에 찍을 영상은 수학 실전 모의고사 리뷰 1탄입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서야 실전 모의고사 리뷰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엔제 리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엔제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엔제를 풀면 좋겠다라고 여러분께 엔제를 제안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상이었다면, 이 실전 모의고사 리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모의고사들을 풀었을 텐데 이런 문항을 복습하면 좋겠다 라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그 모의고사들의 특징과 난이도에 대해서 언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리뷰하는 영상들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이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어떤 문제를 복습해야 되는지, 그 복습할 만한 문항의 선별이 목적이라는 점을 알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학 실전 모의고사는 얼마나 풀어야 되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먼저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저는 자기가 개념과 기출 강의를 들었던 그 강사분 것을 주당 하나 정도씩 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킬러는 못 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30문제 세트를 푸는 걸 그래도 주당 한 번씩은 하셔야 여러분이 수능에서 여러분의 실력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전 모의고사 하나씩은 푸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정도의 학생들은 주당 하나에서 2개, 그리고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은 주당 2개에서 3개, 그리고 1등급 학생들은 3개 이상씩 풀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복습 문항은 어떻게 선별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저는 그 복습 문항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냐면, 이제 올해 6월, 9월, 그리고 이제 예비 시행 문항, 그리고 작년 6월, 9월 수능, 이 6개의 시험지를 기준으로 이 시험지와 어떤 유사한 경향을 갖는 그런 모의고사의 문항들을 위주로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습 문항은 얼마나 뽑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모의고사는 10문항, 20문항 이렇게 뽑아버리면 너무 복습할 게 많잖아요. 저도 이제 수험생일 때 이제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풀다 보니까 모의고사는 쌓여가는데 이걸 어떻게 복습해야 될지 되게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모의고사당 공통 2문항, 그리고 선택은 각각 한 문항씩, 한 모의고사당 그렇게 5문항을 선별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모의고사당 3문항씩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복습 문항을 이제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항만 선별하지 않고 어떤 모의고사들은 코멘트까지 작성이 돼 있어요. 저작권적으로 제가 허락을 받은 그런 모의고사들은 제가 코멘트까지 작성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실전 모의고사인가 전부 다 들어야 되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실전 모의고사 30문항 전부 다의 해설을 듣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여러분이 틀렸던 문항, 그리고 맞았지만 좀 막혔던 문항, 그리고 좀 낯선 표현이 들어있어서 좀 배울 점이 있어 보이는 문항들, 이런 문항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난이도 분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실전 모의고사가 회차마다 난이도가 다르고 또 시즌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긴 할 건데, 이 모의고사가 대략 나는 이 정도 어려웠다라는 이런 참고용 정도로만 그 전반적인 난이도는 사용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난이도만 말씀드리지 않고 공통, 그리고 미적, 확통, 기하 이렇게 선택 과목별로 전부 다 분류를 해서 또 난이도를 전부 다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세분화된 이 난이도와 전반적인 느낌의 난이도,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할 거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 난이도 기준은 화면에 보이시는 표대로 제가 했습니다. 첫 번째로 레벨 1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22학년도 6월, 9월 이 난이도 정도를 레벨 1이라고 전 잡았고, 이제 레벨 2는 근데 사실 요즘 난이도가 저는 그렇게 과거 이과 이제 난이도보다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과의 시험이었을 때가 더 킬러는 어려웠지만 요즘도 이제 준킬러가 옛날 이과랑 비슷하거나 더 어렵기 때문에 이과 시험 중에서도 어려웠던 시험, 그 정도 난이도라고 하면 전 레벨 2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레벨 3는 평가원 수능의 이상의 난이도를 레벨 3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할 모의고사는 현우진 선생님의 킬링캠프 모의고사입니다. 이 킬링캠프 모의고사 난이도는요, 먼저 공통은 레벨 2에서 3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적과 확통은 레벨 2, 그리고 기하는 레벨 1에서 2로 전반적인 난이도를 매기면 한 레벨 2.0에서 한 2.2 정도가 상당히 좀 높은 난이도의 모의고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특징은 제가 풀었던 모의고사 중에 가장 주옥 같은 문제가 많았던 모의고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항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 하위권 분들이 풀기에는 시간 내에 풀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번, 12번 아니면 19번, 20번 이런
뭐 빅킬러나 아니면 중킬러 문항들에서도 배울 점이 정말 많고, 그리고 미출제 요소들과 그리고 기출에 출제된 요소들이 정말 아우러져서 뭐 실전용으로도 좋지만 그냥 이 모의고사 자체 하나를 완벽히 소화하겠다, 내가 이 모의고사를 뜯어 먹겠다 라는 생각으로 모의고사 활용해도 정말 좋은 문제들이라 정말 그 탑티어인 그런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기출의 포인트를 낯설게 숨긴 그런 문항들이라는 건데요. 이제 킬링 캠프는 뭐 기출의 느낌이 난다, 기출 변형 문항이다, 이런 문항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문항을 풀다 보니까 이런 기출 문제가 녹아 있구나 라는 이런 풀이 과정에서의 기출과 유사함이 정말 많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기출과 그렇게 그 궤를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기출과 동떨어진 낯선 모의고사다, 혹은 미출제 요소만 뭐 담은 모의고사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상당히 기출스럽지만 기출 느낌이 나지 않는 그런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는 빅킬러, 중킬러, 킬러 할 거 없이 미출제 요소를 포함한 문항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부분의 문항은 기출 문제를 가지고 낯설게 포장한 그런 문항들이 대다수고, 미출제 요소는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출제 요소의 문항들을 푸는데 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0문항을 100문항에 풀기가 좀 빠듯한 그런 모의고사라는 거고요. 그 미출제 요소의 문항들이 상당히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요소들을 포함한 문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다항함수에서는 뭐 미분 가능성에서 두 함수 차의 미분 가능성이 아직 출제되지 않았는데 뭐 이런 문항을 갖고 만든 문항들이라든지 이런 게 출제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참 배워갈 게 많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킬링 캠프는 한 번 풀고 그냥 오답하고 버리지 마시고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전문항을 반복해도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킬링 캠프에서 좀 복습했으면 좋겠던 문항들을 좀 선별해 봤는데, 물론 이 킬링 캠프는 모든 문항들이 거의 다 좋은 편이기 때문에 다 복습을 하셔도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요즘 경향에 맞지 않나라는 제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좀 여러분의 어떤 시간을 좀 아껴드리기 위해서 이 문항만큼은 꼭 암기하고 가라 라고 해서 뽑은 것들이니까요,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모의고사는 양승진 선생님의 양가원 모의고사입니다. 먼저 난이도인데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공통은 확실하게 어려운 레벨 2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확통과 기하, 미적 같은 경우에는 레벨 1에서 2를 왔다 갔다 해서 전반적으로는 레벨 한 2 정도? 그러니까 이 공통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레벨 2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양가원 모의고사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난이도 조절이 정말 잘 된 그런 모의고사라는 겁니다. 이제 양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은 준킬러도 좀 어렵고 킬러도 어렵고 해서 좀 레벨 2 정도로 좀 난이도가 높고, 대신에 선택 과목은 이제 준킬러는 난이도가 높은데 킬러는 또 난이도를 내려서 전반적으로 진짜 6, 9평과 난이도를 상당히 맞춘 그런 난이도를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기출의 최근 경향과 그리고 신유형이 조화롭게 반반 밸런스를 이룬 그런 모의고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한 모의고사에 최근 경향에 맞는 문제 반, 뭐 신유형 반 이렇게 출제됐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시즌 1의 사회나 시즌 2의 1, 2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향의 어떤 기출 변형 문항이나 기출 발전 문항이 좀 많고요. 나머지 회차에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미출제 요소를 포함한 문항이 많은 등 이렇게 한 모의고사 회차마다 좀 최근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그리고 신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이렇게 좀 다채로운 편입니다. 특히 저는 이게 킬러 파트에서 이제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킬러 파트인 수열과 미적분 이 두 단원에서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시즌 2에 좀 수열 고난도 역지적 문항이 좀 많은 편이고, 시즌 1에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낯선 요소를 포함한 수열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문항 같은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6, 9평을 반영한 회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향 문항이 돼 좀 그걸 발전한 문항이 많은 편이고, 이제 나머지 회차는 좀 신유형 문항들이 좀 많은 등 정말 적절하게 수열과 이 미적분 단원만큼은 킬러 파트에서 신유형과 그리고 최근 경향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저는 이 킬러 파트에서 좀 탑티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양승진 선생님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지만 좀 태도를 배우기에 좋은 문항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게 특히 두드러지는 단어는 미적분과 확통인데요.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출의 경향을 발전시킨 문항,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어떤 미출제 요소를 포함한 문항들을 선생님의 어떤 행동 요요 가지고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시는데, 그게 정말 배울 점이 많고, 여러분이 뭐 다른 강사를 들으셨어도 이 양승 선생님을 들으면서 이걸 얻어가는 게 좋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확통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양가원 모의고사에 있는 시즌 1, 2에 있는 확통 문제들을 잘 복습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잘 복습하는 것으로 확통 이제 한 8문항을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태도를 정립하기에 좋은 그런 문항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양가원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복습했으면 하는 문항들을 뽑아봤는데요. 이 문항들은 여러분이 좀 강의도 다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소개할 모의고사는 이제 장영진 선생님의 장영진 모의고사인데요. 장영진 모의고사의 난이도는요, 이제 공통은 레벨 2, 그리고 확통 레벨 1에서 2, 그리고 기하와 미적 전부 다 레벨 2로 전반적으로 레벨 2 정도의 이제 난이도의 모의고사가 아닌가 생각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영진 선생님 모의고사의 특징인데요. 제가 이거는 뭐 공통과 미적, 그리고 확통과 기하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공통과 미적인데요. 이 공통 미적의 특징은 킬러 문항에서 상당히 최근 경향을 발전하거나 혹은 신유형으로 예측하는 문항을 많이 수록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 공통과 미적 부분은 준킬러나 빅킬러는 좀 기출스러운 문항이 많고, 그리고 뭐 14, 15, 아니면 20번, 21번, 그리고 29, 30 요 라인의 문제들은 상당히 좀 신유형스러운 문항들이 많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확통과 기하인데요. 이제 이 두 파트가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제 시즌 1에서는 좀 훈련용 문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물론 확통은 좀 더 기출에 비슷한 문항이 많지만,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여러분께 좀 벡터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삼수의 정리, 아니면 이명각의 어떤 뭐 풀이법을 좀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용 영역이 많고, 그리고 시즌 2, 시즌 3로 갈수록 확통 기하 전부 다 최근 트렌드에 맞는 문항들이 더 많이 수록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개꿀 컨텐츠를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장영진 선생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한 모의고사에 우수 문항이 또 선별이 미리 되어 있고, 그 우수 문항에 비슷한 문항, 변형 문항이 이제 뒤 해설지에 추가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모의고사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한 모의고사를 좀 여러 번 풀어보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개꿀 콘텐츠까지 있는 장영진 선생님 모의고사를 선택한다면 상당히 전 만족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복습 문항을 선별했는데요. 역시 이 문항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장영진 선생님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수젤랭 가이드 수학 실전 모의고사 리뷰 영상 1탄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8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고, 그리고 여러분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항들을 또 복습했으면 하는지 그런 복습 문항을 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느라 좀 치과대학 학업도 또 제가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많이 안 잡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잠도 줄여가고 또 이렇게 다양한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코멘트를 작성한 이유는 단 1점이라도 여러분의 그 성적이 올랐으면 하는 제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거니까, 여러분이 뭐 저를 알아달라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저를 좀 보고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수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